만약에 복권을 샀는데 내가 좀 재밌게 살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하는 한 10억 정도를 떠올렸거든요. 아내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은 1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다들 생각하기로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내 환경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계로 나온 게 와이프를 바꾼다. 나 배신감 너무 클 것 같아요. (90% 이상은 서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, 지내다 보면은 거짓말 한 거나 내가 감추고 있던 게 들통이 날 수도 있잖아요. 연차가 조금씩 갈수록 상대방이 묻지 않는 이상은 얘기를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내가 굳이 이 사람 걸 다 알 필요도 없고 내 거를 다 알려주는 것도 서로 뭔가 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모든 것을 오픈하다 보면은 간섭을 받게 되더라고요. 전체를 공개한다는 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.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항상 꿈꿨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과 다 공유하고 싶다라는 꿈을 꿨죠. 모든 것이 달랐어요. 6개월 안에 우리가 반대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. 무엇이 배려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지혜롭다는 건 모든 걸 공유하는 건 아니구나.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감정도 조금 숨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선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. 완벽한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나는 한 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좀 어렵고 서로 맞춰가는 단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 하시면서 좀 맞춰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. 그냥 아파트를 사서 이렇게 들어가자, 그냥 그렇게 얘기는 나눴거든요. 재밌게 살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하는 한 10억 정도를 떠올렸거든요. 아내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은 1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만할 수도 있고 속인다고 생각하는데, 대부분의 금액을 저희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사용할 걸 제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. 돈을 개인을 위해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. 남편도 가정을 위해 쓸 것이고 나 또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같이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오픈할 필요는 없다. 일단은 받으면 조용히 한 1년은 아무하게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 뒤에 남편 하는 거 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세상은 비밀이 없잖아요. 나중에 알면은 나 배신감 너무 클 것 같아요.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들키고, 그죠? 로또 당첨이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돈을 활용하느냐의 통계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, 다들 생각하기로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내 환경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계로 나온 게 와이프를 바꾼다. 어떻게 그런 선택을 이라고 했는데, 이건 내가 받은 로또인데 왜 네가 너의 걸 주장하고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가 충분히 이런 신뢰가 없이는 관계를 깨는 게 될 수 있겠구나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속이는 건 제 입장에서는 남편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.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행운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경제력이 있는 남자를 선호하면 속물이다. 약간 우리나라의 인식은 그게 좀 팽배한데, 물론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성실하게 살았냐는 그게 하나 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해요.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 경제력을 보자라는 거죠. 경제력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. 그러나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다. 경제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경제력을 책임감으로 규정을 하기도 하고, 어쨌든 내가 가정을 꾸리고
책임을 가지고 무언가라도 해보겠다.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내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. 이런 책임감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굶어 죽진 않는다.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바른 가치관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와이프가 잘하면 와이프가 관리하는 것이고 남편이 더 이런 경제 개념이 있으면 남편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.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.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제가 다 모든 거를 관리를 해왔거든요. 남편이 이제 너무 편하다.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각자 관리하셨어요. 그래서 맞벌이셨기 때문에.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흔하지 않았는데 두 분은 굉장히 그 관리를 잘 해주셨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느꼈어요.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갖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엄청 큰 분란이 되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 남편이 재정을 제대로 못 쓴다고 생각이 들고 남편은 제가 재정을 못 쓴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걸 다 투명하게 하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서로가 볼 수 있는 상황과 합의점이 도출된 후에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가는 게 좀 좋지 않나. 만약에 각자 관리를 하게 된다면 돈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조금 새 나갈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각자 관리하니까. 근데 저는 제가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아, 교육비가 이번 달은 너무 많이 들어갔어. 아, 차는 이번 기회는 아니다. 아니면 아, 이번에 집을 장만했으니까 다른 부분은 좀 줄여야겠다. 이런 게 좀 뭔가 한눈에 딱 이게 퍼센테이지가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각자 관리하는 것보다는 혼자 관리하는 게 새 나가는 돈을 더 줄일 수 있다. 근데 눈치를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. 물론 가정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긴 그게 맞긴 맞는데 제가 돈 번 거에 대해서는 좀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와이프한테 경제권이 다 넘어간다고 하면은 뭘 이렇게 하고 싶어도 되게 눈치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차라리 돈 많은 사람이 더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. 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잖아요.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운영을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. 많이 버는 사람이 헛돈을 많이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.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집안 살림까지 잘한다는 건 아니거든요. 돈을 버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오시고 살림 잘하는 사람은 살림을 하시고 잘 운영하는 사람은 많이 버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아내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. 저는 아내든 남편이든 돈의 액수를 떠나서 잘 관리하고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렇다면 저 같은 전업주부들은 돈을 못 벌잖아요. 그러면 무조건 돈을 더 많이 버는 남편이 경제권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? 네, 저는 가정을 위해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남편 내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건데 벌어오는 월급이나 액수에 따라서 경제권이 좌지우지 된다면 돈을 못 버는 저런 전업주부 이런 분들은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. 오히려 더 눈치 보고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관리하는 능력은 따로다.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관리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여유롭게 살자.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을 좀 낮춰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어쩌면 이 아이가 나를 원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제가 건강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려면 질문 참 슬픈 질문이잖아요. 너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지 마라. 이게 말이나 되는 세상입니까?